안녕하세요. 빅머니 박민영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들어오기 전에 보셨나요? 좀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일단 네. 기준금리 동결 소식 많은 분들이 예상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힘이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 동결 소식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시장에서 큰 기대 자체가 않았습니다. 특히 네. 이제 이번 총재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 분 총재가 임명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좀 변화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오늘 또 옵션 만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뭔가 좀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날입니다. 시장은 다소 이제 오후까지 일단 소강 상태로 올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옵션 만기 그리고 기준금리 이슈까지 겹치면서 좀 잠잠하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일단 외국인은 금액 자체가 많진 않지만 현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시장 흐름 속에서 SNS나 블로그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가지 종목 골라왔죠. 롯데케미칼 보입니다. 어제 이슈가 있었어요. 급등하는 모습 좀 호재거리였는데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SK하이닉스 오늘 장중 4만 원 선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현대제철도 보이고요. 또 삼성물산, 현대상선은 오늘 장 하락하는 특징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종목들 한번 점검해 봐야겠어요. 일단 5위였던 롯데케미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석유화학 업황 자체는 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또 관련 호재거리가 하나 들려왔었죠? 네, 맞습니다. 그 롯데케미칼이 이제 그 미국에 이번에 진출해갖고 네. 그 에틸렌 생산 기지를 이제 한다 그러는데요. 참고적으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은 여태까지 그 세일가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쵸. 미국에서 세일가스하고 캐나다 얘기 나온다 면서 뭐 관련 주식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쪽에서 미국에서 생산이 많이 하니까 관련된 석유화학 업체들은 부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워낙 원가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진이 줄어들어서 힘들었으니까 아예 셰일가스를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공장을 아예 미국에 가서 만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합작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여기 있으면 뭐 수세에 몰린다 그러나요? 약간 수세에 몰리는데 이제 좀 공격적으로 가서 적극적으로 한번 가보겠다니까요. 네. 당연히 증권가의 반응은 일단 증권사의 분석 나온 보고서를 제가 몇 개란 걸 찾아봤더니요. 네. 일단 긍정적인 의견을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가가 크게 보면 많이 조정받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관심주로 일단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셰일가스 같은 경우는요, 이 대우 인터내셔널도 그 관련주로 언급이 많이 됐었지 않았나요? 뭐 여러 가지 대우 인터내셔널 뭐 특정하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우 인터내셔널은 워낙 여러 나라의 자원 개발 사업을 많이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뭐 다양한 사업을 한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우 인터내셔널과 롯데케미칼을 봤을 때는 롯데케미칼이 더 좋은 건가요? 딱 그 재료만 보면 롯데케미칼이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재료를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현대제철도 있습니다. 6거래일 만에 하락인데요. 이 사실 현대하이스코의 냉연 사업 부분을 결국 현대제철이 가져갔어요. 좀 네. 알짜배기 사업을 가져가서 기대감은 있었는데 오히려 실적은 부진했었거든요. 4분기요. 어떤 해석을 봐야 될까요? 일단 말씀하셨던 그 재료에 따른 실적은 이제 2014년 올해부터 이제 반영되는 거니까요. 이제부터 반영이 되는 큰 거군요.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여태까지 철강 업종이 전체적으로 수요 산업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부진했었는데요. 2014년에 대한 희망의 끈은 있습니다. 특히 현대제철은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대로 있죠. 현대하이스코의 소위 알짜배기 사업을 끼워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매출도 늘어나고 이익도 좋아질 거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현대제철에 대한 호재 인식이 강합니다. 다만 4분기 실적 불안감, 바로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확인되기 전까지 1월달 흐름이 아주 안 좋았거든요. 현대제철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됐기 때문에 주가도 조심스럽지만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기대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럼 실적 부진에 대한 것은 이미 1월에 반영이 됐고 지금 나온 호재거리 이슈도 있잖아요. 네. 가나에 이제 철근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 이 부분을 탄력받아서 갈 수 있을까요? 뭐 완벽한 탄력은 받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얘기하던 대로 이제 가격을 좀 정상적으로 이제 받겠다 이런 얘기가 어저께 좀 일부 보도에 나왔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본다 그러고요. 뭐 자동차라든가요. 일단 건설 쪽이나 워낙 좀 앞으로 정말 좋아진다 그러면 일단 현대제철의 업황 수요의 회복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요. 일단 좀 회복이 좀 완만하게나마 회복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네, 철강 업황 전체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고려 아연이나 포스코 같은 경우도요. 1월 달에 좀 부진을 했습니다. 근데 그나마 좀
반등 어젠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고려아연 포스코가 사실 철강주의 대표 종목인데요. 이 두 종목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네, 고려아연이 약간 그쪽에서 성격이 약간 좀 다릅니다. 비철금속이라서요. 네. 금값에 연동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얘기는 이제 포스코인데요. 네. 사실상 전 포스코에 대해서는 갖고 계신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흥미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고로 산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근대화의 정말 역군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현대제철이 들어오면서 독점 사업 구조가 깨졌기 때문에요. 일단 철강업 중에 탑픽은 저는 늘 그 현대제철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고려아연 포스코 현대제철의 움직임 보면서 저희도 맞춤 대응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SNS 5가지 종목 중에 또 눈에 띄었던 종목 바로 상승 쪽에서 SK 하이닉스가 보였습니다. 결국 오늘 4만 원 넘어서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리딩 투자증권인가요? 이 목표 주가를 5만 6천 원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5만 6천 원이 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뭐 애널리스트 의견이니까요. 장기적인 목표 주가를 얘기할 뿐이겠고요. 오늘 뭐 SK 하이닉스가 오늘 드디어 2006년 9월이온가요? 정확한 건 제가 정확한 날짜 딱 찍긴 못 느꼈는데요. 처음으로 4만 원대를 한번 돌파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장중에 좀 밀려 있습니다. 지금 가격도 뭐 4만 원 언저리로 39,800 얼마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4만 원이라는 것이 분명히 한 두세 달 동안의 허들이었어요. 저항이었기 때문에. 일단 4만 원만 어떤 안정적 흐름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요. 5만 6천 원까지 나온 건 제가 그 레포트는 보지 못했지만은요. 지금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사이 레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분명히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단기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요. 장기적으로는 요즘 SK 하이닉스 갖고 와야 되는 주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드리고 싶네요. SK 하이닉스가 사실 시가총액을 많이 올려왔어요. 일단 현재는 포스코랑도 지금 몇 천억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바뀔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 시점이 돼야지 변동이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제가 무슨 점장이도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없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면 포스코가 내려올지 하이닉스가 올라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요. 순서가 몇 천억 차이 정도 나갈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있다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흐름 지켜보고 좀 두고 볼 게 워낙 많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그럼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도 찾아봐야 될 텐데요. 어떤 키워드가 오늘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